GTX-A가 드디어 부분 개통을 합니다. 2024년 3월에 동탄 수서 구간이 개통하고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는 2024년 말에 개통될 것으로 보이며 전 구간 개통은 2028년도의 예정입니다. GTX-A는 GTX 구간 중 가장 먼저 개통을 합니다. 그래서 수서 동탄 구간이 3월 말에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사전 점검을 했고 금년 1월에 시설 검증 실험을 해서 2월이나 3월경에 영업 시운전을 하고 3월 말에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이 원활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대심도 철도인 GTX가 3월 말에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출고된 GTX 차량은 이제 8건 한 편성으로 구성되어서 약 한 해 운행으로 1000명 정도 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180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지하철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하철은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속도가. 그래서 GTX는 일반 지하철보다 좌석이 약간 높고 또 좌석 분리대를 설치해서 승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금년 초에 GTX D, E, F 노선을 아마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GTX A는 이제 환승 구간도 약 150m 정도로 3분의 2 이동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편리성을 줬습니다. 2028년도가 된다고 그러면 GTX 전 구간이 개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울역으로 중심해서 어느 지역이나 30분 이내에 다 도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GTX A 수소 동탄 구간의 개통은 3월 30일로 잡혀 있는데 여기가 34.9km입니다. 그래서 수소, 성남, 구성, 동탄 4개역입니다. 일일 편도 100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9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버스로는 90분, 승용차는 7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1시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승객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 GTX-A가 부분 개통을 하고 금년 말에 운정 서울역 개통을 하고 2028년도에 이제 전부 다 개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임은 현재 이제 그 확정은 안 됐지만은 봤을 때 이제 왕복 8,0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루 왕복 요금은 8,300원, 한 달 비용은 16만에서 18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K패스 할인을 받는다고 그러면 20% 이상 할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평성당 수송 능력은 1,090명으로 하루에 이제 15만 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편리성이 이제 그 도모되고 또 굉장히 또 운행을 했을 때 편리성이 검증이 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GTX-A는 이제 북에서 남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운정,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성남, 용인, 동탄으로 연결이 됩니다. 즉 이제 우리나라 가장 북쪽에 있는 파주에서 수원까지 연결되는 거죠. GTX 차량 기지를 보고 계십니다. GTX-A는 민자와 재정 구간이 있습니다. 민자 구간은 운정에서 삼성까지입니다. 그리고 재정 구간은 삼성에서 동탄 구간입니다.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금년 말에 완공 예정이고 개통 예정이고 수소 동탄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금년 3월 말에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역을 포함해서 이제 도심 구간은 아무래도 이제 그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개발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8년도에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정 서울역까지는 18분, 삼성에서 동탄까지는 19분, 운정에서 동탄까지는 43분이 예상됩니다. GTX-A 구간을 보고 계십니다. 북에서 남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GTX가 현재 봤을 때는 A가 북에서 남으로 연결되고 GTX-C는 덕정에서 출발해가지고 수원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GTX-B는 송도에서 인천에서 해서 마스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북에서 남으로 또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해서 십자의 모형으로 연결이 되고 나중에는 동심원으로 연결돼 가지고
GTX DEF를 해가지고 십자 모양의 이제 그 동심원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GTX를 만들게 된 게 영국의 크로스레일, 지금은 이제 엘리자베스로 이름이 개통이 됐는데, 바뀌었는데, 그걸 보고 착공을 했습니다. 영국의 크로스레일이 이제 그 개통이 됐죠. 그 개통에 따라 가지고 10가지 정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에서 우리도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인 통근 시간이 절감됐습니다. 2분에서 4분의 1까지 절감되죠. 그리고 도시 매연 환경 오염 교통 체증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내부 환경이 쾌적하고 속도가 빨라가지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 폐차 간격이 짧아가지고 이용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반적이지만은 이제 영국 같은 일반적이지 않지만은 기차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통근 시간 절감으로 인근 도시 취업률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이 개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런던 교외에 도시 개발 유망 기업이 유치됐습니다. 젊은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크로스레일 이용 증가는 자동차 이용률 감소로 사회적 비용과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자동차를 이용을 않고 이제 철도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을 이제 이동시킬 수 있죠. 또 시간이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2기 크로스레일 건설 요령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 인근 상업용 주거용 건물이 부동산 가격이 약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GTX 기대 효과를 보겠습니다. 총 8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GTXA는 한국 최초로 개통하는 대심도 GTX 노선이므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수도권 교통량 해소와 2, 30분에 서울 시내 도심이 진입이 가능한 거죠. 서울역을 중심해서 2, 30분에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거리 통근자의 교통부담을 완화하고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교통 격차 감소 및 균형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연간 44만 톤의 탄소 배출을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승용차를 덜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교통이 덜 막히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유가도 절약할 수 있고 기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탄소 배출이 이제 감소함으로써 공기의 질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호한 주거 입주 희소 가치 분산을 통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 및 가치 상승 및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 불편을 이제 완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 남부에 이제 그 많은 이제 젊은 인력들이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첨단 제조업 육성하는 데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 GTX 개통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중립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굉장히 선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대감도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봤을 때는 가격 중립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GTX A, B, C, D, E, F 이렇게 계속 이제 개통이 된다고 그러면은 십자 모양, 서울역을 중심해서 십자 모양의 또 동심원 모양을 해가지고 수도권, 특히 이제 경기도, 인천, 서울의 전 인구의 51%가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하고 관련 없이 어떤 생활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GTX가 개통을 돼서 생활의 편리를 이제 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GTX는 필수적으로 이제 많은 인구가 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70년대의 대한민국을 보겠습니다. GTX와 연관돼 가지고 첫 번째는 인구가 3,500만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초등학생 6학년이 이제 60세가 되죠. 그리고 고령국가 60세 인구가 50%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도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극심한 차별화가 예상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락하지만은 차별화가 있다는 거죠. 상승과 하락하는 적이 극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몰리고 일자리가 있는 데는 부동산이 어느 정도 강세를 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수도권 중심의 도시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처럼 싱가포르도 또 반도죠.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도시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